안녕하십니까, 불수입니다. 자, 안드로이드 27번째 시간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때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응용 프로그램은 거의 없겠죠. 뭔가 조그만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좀 큰 프로젝트, 좀 규모가 되는 프로젝트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이 그만큼 더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안드로이드에도 엄연하게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SQLite입니다. 그래서 SQLite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다음에 CP라고 해서 컨텐츠 프로바이드라는 게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QLite 살펴보도록 합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SQLite라는 아주 경량급의 DB를 사용합니다. SQLite는 여러분이 뭐 웹사이트나 이런 걸 뒤져서 보시면 SQLite의 역사가 나와요. 소형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굉장히 C로 됐기 때문에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굉장히 가벼운 그 DB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MySQL, 뭐 오라클 그런 것처럼 아주 큰 DB, 아주 고급 DB는 아니지만 소형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굉장히 훌륭한 DB입니다. 속도 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C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빠르다는 것은 퍼포먼스가 좋다는 얘기겠죠. 그런 좋은 DB, SQLite를 안드로이드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량이라고 하지만 작은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아주 훌륭한 RDB입니다.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 라이브러리와 함께 포함되어 있어 개발자는 별도의 설치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그 장점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한다, 다른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어떠한 오라클을 쓴다, MySQL 쓴다,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쓴다 할 때 그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는 과정이 있고 또 다음에 또 사용을 하는 과정이 있겠죠. 자, SQLite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자체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별다른 설치 없이 그냥 라이브러리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우리는 그냥 그 API를 통해서 SQLite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 잠깐 알아볼게요. SQLite는 SQLite 오픈 헬퍼라는 이런 클래스가 하나 있어요. 이 클래스를 내가 상속을 받아서 나의 헬퍼 클래스를 하나 만들면 끝나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SQLite라는 DB가 이렇게 간단하게 생성이 된 겁니다. 생성이 되고 나서 여러분이 크게 보실 그 메소드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오버라이드를 했을 때 onCreate와 update, on upgrade 메소드만 여러분이 유심히 보시면 나머지는 그냥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사용했던 것처럼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생성자고요. 자, 이거 잠깐 보고 가면 생성자에서는 일단 컨텍스트 받았고요.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 여기다 정해줄 수 있고 나머지는 이거는 뭐 버전입니다. 버전 업그레이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버전 정보들 넣어서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자, 다음에 onCreate가 있고 onUpgrade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네요. DB가 처음 생성될 때 최초 한 번만 실행됩니다. member info.db라는 게 없어요. 지금 안드로이드 내가 만들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이 member info help라는 게 호출이 돼가지고 처음 이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그럴 때 최초 딱 한 번만 실행을 해요. 그럼 여기는 어떤 구문이 들어가겠어요? 여기는 거의 create 테이블 같은 테이블을 생성하는 그런 코드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create 테이블 멤버 테이블을 만들어요. id는 integer primary 키고 auto increment 여기서 자동 증가한대요. id 값은. 다음에 유저네임, 유저 id, 유저 패스워드, 텍스트 인티저 형태로 다 존재를 할 수 있고요.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SQLite 데이터베이스에서 매개 변수로 들어오죠. 데이터베이스 execute SQL에서 쿼리 날리면 바로 요 실행문에 의해서 멤버 테이블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는 onCreate 최초 한 번만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onUpgrade는 뭐냐면 만약에 이 파일이 다시 한번 이 로직이 다시 한번 실행이 돼요. 실행이 될 때 이 버전 정보라고 그랬죠. 버전 정보가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버전 정보가 바뀌었을 때 DB 버전이 변경되었을 때 실행이 되는 콜백이 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on 업그레이드 해갖고 쿼리 드롭 테이블 이그젝트 멤버가 존재를 하면 멤버 테이블 없애버리겠죠. 그죠? 없애버리고 이그젝트 쿼리에서 실행을 하니까 테이블 멤버 테이블 날라가겠고요. 새로운 DB가 버전이 바뀌었다는 건 새로운 DB로 교체하기 위해서 테이블 날린 거고요. 다음에 여기서 온크리에이트를 다시 실행을 호출하네요. 그럼 바로 이 위로 가서 온크리에이트가 다시 실행되면서 새로운 테이블이 여기서 실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사용을 하는 방법인데 꼭 이렇게 사용을 안 해도 되겠죠. 나는 내가 DB를 리소스에 넣어놓고 그 리소스에 있는 거 초기 DB를 넣어놓고 계속 갖다 쓰겠다. 그러면 온크리에이트와 온 업그레이드 이거 여기에 있는 코드 전부 다 쫙 삭제될 수 있겠죠. 아무 일도 안 해도 돼요. 단지 나는 리소스 어디서 가져와요? 데이터베이스를 리소스에서 가져다가 초기 데이터 가져다가 그 데이터만 쓰는 거예요. 그죠? 쓰는데 업그레이드가 될 일이 있어요. 업그레이드 되면 기존에 있는 DB 버리고 다시 리소스 가져온다든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로직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SQLite 오픈 헬퍼를 우리가 상속을 받아서 멤버 인포 헬퍼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드 해서 온크리에이트와 온 업그레이드 이용해서 오버라이드해서 DB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뭐 장황하게 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제로 사용 방법 보면 어느 응용 프로그램에 있는 어느 OS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과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보다 훨씬 쉽고 간편하게 여러분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클립스에 가서 한번 볼게요. 자, 이클립스를 실행을 해서 27-1_ex1을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제가 임포트를 할게요. 임포트를 하는데 27 예. 자, 임포트가 다 됐고 이제 빌드가 되고 있고요. 라이브러리 다 가져오고 있고요. 자, 되셨죠? 자, 메인 액티비티를 제가 열어볼게요. 자, 메인 액티비티를 열어보니까 먼저 저기 한번 볼까요? 레이아웃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레이아웃은 뭐 별로 특별한 구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레이아웃 보기 전에 처음 실행해서 좀 오래 걸리는 거죠. 시간이 걸리니까 요거 백그라운드에서 좀 실행을 시켜 놓고 갈게요. 에뮬레이터에서 실행할 수 있게 돌아갈 수 있게 일단 실행을 한번 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보니까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고요. 버튼이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텍스트 뷰가 하나 있는데 버튼 보니까 인서트 버튼이고요. 데이터 넣는 거, 다음에 데이터 삭제하는 델리트, 다음에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데이터의 값을 바꾸는 거, 셀렉트,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 자, 다음에 리조트, 여기서 나온 셀렉트 했다든가 아니면 업데이트 했다든가 이런 때 결과값을 여기다 찍어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하기로. 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이니까 이렇게 버튼 4개와 텍스트 뷰가 쭉 아래로 세로로 쭉 내려온 화면 구성일 거고요. 자,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에서 이제 버튼 인서트, 델리트, 업데이트 다 선언해주고 초기화시켜줬고요. 리스너 달아줬습니다. 자, 리스너에서 한 번씩 봅니다. 자, 먼저 인서트네요. 자, 설치가 됐나요? 아직 갔나요? 좀 이따가. 자, 인서트 처음에 데이터를 넣는데요. 그러면 멤버 인포 헬퍼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자, 얘를 옆에 놔두고 볼게요. 아까 안드로이드에서 SQLite를 쓰려면 장표 가서 보면 무슨 클래스를 상속받아야 된다? SQLite 오픈 헬퍼를 상속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SQLite 오픈 헬퍼를 상속받은
헬퍼 클래스를 여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고 나서 온크레이트 두 개 오버라이드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온크레이트하고 온업그레이드 하고요. 다음에 여기에 생성자도 만들었습니다. 생성자에서는 DB의 이름과 DB의 버전 정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크레이트. 커서 넣는 거인데 커서는 거의 널이겠죠. 그죠? 버전 정보 넣고 스트링 DB의 이름 넣고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 넣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일단 올려줬고요. 자, 그 다음에 온크레이트하고 온업그레이드. 그래서 여기는 처음에 최초에 실행 한번 되는 거 테이블 생성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테이블 생성하는 코드 다시 보면 멤버라는 테이블을 생성을 하는데 유니크한 ID 값을 줍니다. ID 값은 멤버가 하나 추가될 때마다 자동 증가할 수 있도록 오토 인크리멘트. 다음에 얘가 유니크한 키니까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했고요. 다음에 타입은 인티저로 지정했습니다. 유저 아이디는 텍스트 스트링이겠고요. 유저 아이디 유저 네임, 유저 아이디는 텍스트에 유저 패스워드는 인티저로 줬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총 4가지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SQ 이그제큐트 쿼리로 쿼리문 질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 업그레이드 버전 정보가 달라졌어요. 1이 아니라 2나 3 이렇게 업돼 있어요. 버전 정보가 달라졌을 때 어떻게 한다? 드롭 테이블 if exist 그 다음에 멤버 테이블이 있으면 멤버 테이블을 삭제하고 다음에 다시 온크레이트 이용해서 새로운 깨끗한 멤버 테이블을 생성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SQL 쿼리문 이런 걸 지금 설명하기에는 조금 우리 안드로이드 하는 거니까 동떨어져 있고요. 관련된 여러분들이 강의나 서적을 레퍼런스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렇게 해서 이제 멤버 헬퍼, 멤버 인포 헬퍼, 헬퍼 클래스를 SQLite 헬퍼 클래스를 만들었죠. 자, 만든 다음에 버튼마다 다 초기화 시켜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용하는 단계예요. 여기가. 자, 인서트예요. 헬퍼 클래스에서 get writable 데이터베이스. 이건 뭐냐면 오픈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온 다음에 우리가 웹 응용 프로그램이나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나서 사용을 하려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일단 접근을 커넥션을 해서 커넥션 하기 전에 더 이전에 드라이브 로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할 게 있겠죠. 자, 그런 거 다 생략을 하고 일단 크게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오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픈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에서는 get writable 데이터베이스 메소드로 호출합니다. 쓸 수 있게 데이터베이스를 오픈시킨다는 거예요. get readable 데이터베이스도 있어요. 읽기만 할 때 쓰는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오픈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values 안에 있는 값들을 우리가 컨텐츠 밸류라고 해서 밸류즈를 객체를 만들고요. 밸류즈에다가 키 밸류에서 값을 다 입력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 유저네임, 유저 아이디, 유저 패스워드 뭐하고 똑같아요? 컬럼명하고 당연히 똑같아야 되겠죠. 컬럼명하고 똑같이 일치를 시켜 주신 다음에 뒤쪽에 타입에 맞춰서 텍스트형, 그 다음에 이거는 인티저형 맞춰서 밸류즈에다가 다 풋을 해주고요. 여기 id 값은 당연히 없겠죠. 얘는 왜 없어요? 여기 오토 인크리먼트 해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있으면 안 되겠죠. 자동 증가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b 데이터베이스 헬퍼죠. 헬퍼에다가 여기죠. 얘에다가 인서트 해주면 됩니다. 멤버 테이블에다가 밸류즈를 다 인서트 해줘요. 그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게 그 안드로이드에서 원래는 요 밑에 보시면 쿼리문 이렇게 작성을 해서 스트링 쿼리는 insert into id user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건 널이겠죠. 자동 증강에 널 주고 홍길순 뭐 이렇게 해주겠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db helper 클래스 execute SQL에서 쿼리 이렇게 하면 끝나죠. 그 다음에 닫는 거 있고 끝나는데 이게 원래 우리 전통적인 방식이죠. SQL 그 쿼리문 질의하는 전통적인 방식인데 안드로이드에서 이걸 조금 더 쉽게 하고자 메소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인서트 메소드라는 거. 첫 번째는 테이블 이름을 넣고요. 그죠? 테이블 넣고 그다음에 컬럼 핵 값을 넣고 컨텐츠 밸류 값을 넣으라고 했는데 이런 메소드들을 암기를 하고 더 사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개발자들한테 스트레스가 돼요. 전통적인 방식이 있는데 어느 곳에서나 다 쓸 수 있는 이런 전통적인 SQL 쿼리문 그 질의 방식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안드로이드만 쓰는 이런 메소드를 외워서 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제가 조금 추천드리는 건 이런 방법을 좀 더 추천드려요. 이거 하다 보면 나중에 매개 변수가 많은 것도 나와요. 그러면 저도 이 매개 변수가 어떤 걸 요구하는지 저도 잘 몰라요. 거의 대부분 웨어절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좀 더 편리하라고, 개발자들한테 편리하라고 제공되는 이런 메소드들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클로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토스트를 한번 찍어 봤습니다. 이게 인서트 문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에러가 났어요, 입셉션이 났어요, 그러면 입셉션 인서트 엔지라고 해서 또 토스트를 찍고 있겠고요. 자, 요거 됐을까요? 네, 요거 잘 안됐네요. 다시 요거를 에뮬레이터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가 구동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니까 퍼즈 눌러서 잠시 멈췄다가 다 구동되고 나서 인스톨 되고 난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인서트를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딱 누르면 오케이 됐네요. 데이터베이스에 실제 잘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자, 확인하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갔으면 데이터베이스 안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안에 멤버란 테이블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 홍길순이 만들어져 있는지, 아이디 이렇게 다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방법 알아봅니다. 자, DDMS 열어보시면 여기 데이터 폴더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안에 또 데이터, 그 다음에 해당 패키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폴더가 보이실 거고요. 열으시면 여기에 방금 코드, 자바 코드상에서 만든 멤버 인포라는 DB가 생성이 되어 있는 거 확인됩니다. 자, 요거 내 PC로 꺼내는 방법 땡기면 되죠. 풀로. 자, 풀로 땡겼어요.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내 단말에서 내 어플리케이션에서 꺼내왔어요. 얘를 이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SQLite DB를 보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가지, 각 제조사들마다 뭐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있죠. 웹브라우저도 플러그인을 통해서 이런 DB를 볼 수 있는 뷰어를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뷰어를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한 군데만 보여드리면, 한 군데 여기를 접속을 해 보시면 SQLite browser.org에 접속을 하시면 SQLite DB를 볼 수 있는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를 제공을 하고 있는 OS별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윈도우니까 윈도우 exe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갖고, 예, 다운로드가 다 진행되고요. 예,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서 프로그램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넥스트만 누르면 설치될 겁니다. 여러분도 설치를 다 하시고 나서 실제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실행을 시키고 나서 오픈 데이터베이스 눌러서 찾습니다. 방금 우리가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에서 꺼낸 DB 멤버 인포 DB죠. 얘를 열기로 누르시면, 예, 열렸고요. 여기에 멤버, 내가 만든 테이블 있고요. 아이디, 유저네임, 유저 아이디, 유저 패스워드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제 자바에서 넣은 홍길순 DF456이 제대로 들어간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기 위해서 브라우저 테이블은 멤버 테이블 하면 홍길순 DF 제대로 들어간 거 확인 가능할 겁니다. 자, 이러한 간단한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SQLite의 DB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인서트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기 있죠. 예, SQLite 오픈 헬퍼 상속받은 멤버 인포 헬퍼 클래스를 먼저 만들고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용해서 DB로 인서트를 할 수 있다는 거. 자, 다음에 델리트는 데이터 삭제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오픈해야 되니까 오픈했고요. 라이터블 데이터베이스가 오픈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델리트. 요번에는 요 밑에가 전통적인 방식이고 이 위에가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방식대로 해보면 멤버 테이블에 이게 조건문들 멤버 테이블에 있는 걸 다 지운다 했고요. 다음에 클로즈, 다음에 토스트 오케이.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에뮬레이터가 또 맛이 갔네요. 재실행을 한번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은 타겟으로 하니까 금방금방 이런 일이 없겠죠. 네, 아무래도 에뮬레이터다 보니까 좀 불안전합니다. 자, 떴고요. 네, 됐죠. 자, 델리트를 하면 아까 입력한 첫 번째 입력한 데이터도 사라지겠죠. 그래서 델리트를 누르면 네, 오케이 됐고요. 실제로 다시 꺼내서 보기로 합니다. 자, 아까 꺼냈던 데이터베이스는 삭제를 할게요. 삭제하고 열려 있대네요. 네, 여기 닫아야겠죠. 클로즈 데이터베이스 하고요. 네, 삭제됐고요. 자,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다시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꺼냈고 SQLite 실행해서 우리가 꺼낸 데이터베이스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멤버 있고요. 컬럼 값들 다 있고. 자, 브라우저를 보면 예, 아무것도 없죠. 왜 아무것도 없어요? 방금 자바에서 델리트 시켰기 때문에 데이터 테이블만 남고 데이터 다 삭제된 것입니다. 자, 업데이트 해볼게요. 업데이트 홍길 def id가 def인 것을 갖다가 외워져 유저네임을 홍길순으로 바꾸는 거죠. 자, id가 def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서트 누르고 인서트 눌러서 홍길순으로 바뀐 거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서트 먼저 했습니다. 인서트 오케이. 자, 업데이트 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오케이. 다시 또 ddms 갖고 뽑을게요. 네, 홍길순 되겠죠. df인 거 홍길순에서 홍길순으로 업데이트 됐습니다. 자, 이거는 뭐 안드로이드의 내용이라기보다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베이스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무 무리 없이 여러분이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셀렉트예요, 셀렉트. 그죠? 이거 인서트 한 번 더 눌러갖고 예, 한 번 더 입력해 놓고 셀렉트는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예, 여기 있죠. 쿼리 셀렉트 유저네임, 아이디, 패스워드를 어디로부터 멤버 테이블로부터 가져오는 겁니다. 자, 다음에 커서가 반환이 돼요. 커서가 반환이 되고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죠. 제가 주석 처리를 하는데 안드로이드에 쓰는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방법을 약간 더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벌써 매개 변수가 엄청 많이 나오죠. 이 매개 변수가 무슨 매개 변수인지 파악하는 게 더 개발자들을 스트레스 받게 합니다. 자,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던 아니면 안드로이드에서 새롭게 만든 메소드를 이용한 방식으로 하던 커서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커서 무브 넥스트 등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데이터 뽑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거를 텍스트 뷰 리졸트에다가 그 셋 텍스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셀렉트를 이용한 지리 메소드를 보면 배열로 내가 뽑아내고자 하는 컬럼 이름을 배열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 배열을 넣어줍니다. 어디로부터? 멤버 테이블로부터. 그죠? 자, 웨어절 조건 저렴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소팅하는 방법 오토바이도 들어갈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다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널 처리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셀렉트 두 개 나오죠. 홍길순 두 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경하고 싶으면 똑같이 풀로 당긴 다음에 SQLite에서 오픈해서 살펴보시면 데이터 다 들어가 있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안드로이드에서는 굉장히 사용하기 쉽게 뭐 드라이버를 로드하고 뭐 이런 필요가 없어요. 단지 그냥 오픈 헬퍼 SQLite 오픈 헬퍼라는 굉장히 좋은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얘를 상속받아 쓰래요. 쓰는 대신 꼭 우리가 지정해 줘야 되는 거 온크레이트하고 온 업그레이드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 생성이 될 때 그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은 무엇으로 할 건지 버전명은 어떻게 할 건지 정도만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안에 라이브러리가 다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쿼리를 날릴 때는 오픈이라는 거 대신 라이트업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오픈시키고요. 다음에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전통적인 방법으로 SQLite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추천드리는 거는 전통적인 방식이 좀 더 개발자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닫고요. 닫고 삭제를 하고 다시 장표로 이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방금 우리가 SQLite를 살펴봤는데 SQLite는 굉장히 우리가 쉬워요. 자바를 하면서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식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메소드를 몇 개만 외우고 오픈 헬퍼 클래스만 상속을 받아서 잘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거 이제 컨텐츠 프로바이더라는 거, 우리가 줄여서 그냥 프로바이더라고 합니다. 약자 따서 CP라고도 하고요. 이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안드로이드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컨텐츠 프로바이더라는 객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디바이스에 어플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깔려 있을 수가 있어요.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디바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디바이스에 응용 프로그램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A라는 응용 프로그램과 B라는 응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에서 A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A 어플에서만 활용이 돼요. 다른 쪽으로는 보안상의 이유로 다른 쪽에서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A라는 곳에 어떤 회원 정보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의 회원 정보가 있어요. 그걸 B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다른 어플 내에서는 같은 어플 외이 아닌 다른 어플에서는 참조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B도 A에 접근할 수가 있느냐? 접근 못하겠죠. B도 A에 못해요. 근데 유일하게 컨텐츠 프로바이더랑 길을 열어줘요. A가 컨텐츠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뭔가 길을 하나 딱 열어주면 이 길을 통해서 B는 미리 사전에 약속해 놓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ADB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B에 DB를 업그레이드 한다든가 델리트 한다든가 인서트 한다든가 셀렉트 한다든가 그런 작업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즉 컨텐츠 프로바이더는 뭐예요? 프로바이더 제공자죠. A가 특정 어플이 다른 응용 프로그램 특정 어플에게 자기의 DB를 공개해주는 그런 하나의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게 컨텐츠 프로바이더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요 밑에 그림이 나와 있네요.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상속받아서 어떤 멤버 인포 프로바이더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기까지의 어플은 27_2EX1이라는 어플이고요. 여기에 또 다른 어플이 있어요. 전혀 다른 지금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27_2EX2라는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서 이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원래는 못하는데 여기서 인포 프로바이더라는 이렇게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제공을 해줬어요.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어떤 약속만 지켜주면 여기에 접근을 해서 쿼리, 인서트, 델리트, 업데이트, 셀렉트 모두 다 질의를 할 수 있다는 거. 요게 컨텐츠 프로바이더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코드를 보면 컨텐츠 프로바이더도 조그만 소규모 어플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고요. 두 어플 간에 뭔가 상호 약속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커다란 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프로젝트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기법입니다. 유일하게 안드로이드에서는 DB를 오픈하는 경로가 유일하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보안상으로 다 막아놨습니다. 자, 제가 요거는 좀 지울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뺄게요. 자, 보시면 어플 27-2번 27-2번인데 EX1과 EX2가 있습니다. 자, EX1을 보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좀 잘 보셔야 돼요. 컨텐츠 프로바이더는 상호 간에 약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코드 양이 조금 많아질 수가 있어요. 자, 메인 액티비티가 이렇게 있어요. 메인 액티비티가 있는데 얘는 아까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헬퍼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죠. DB 이용한 오픈 헬퍼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인서트 해주는 거, 다음에 델리트 해주는 거, 업데이트 해주는 거,
셀렉트 해주는 거 똑같이 있습니다.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멤버 인포 헬퍼 클래스 있어야겠다. 당연히 여기서 크리에이트 해주고요.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멤버 인포 프로바이더라는 게 하나 나오는데, 자, 얘를 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SQLite 오픈 헬퍼 상속받아서 만든 거고, 메인 액티비티는 액티비티니까 뭘 상속받아요? 액티비티 상속받아서 만들었겠죠. 멤버 인포 프로바이더는 컨텐츠 프로바이더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만들어집니다. 자, 컨텐츠 프로바이더 뭐예요? 다른 어플, 나 말고 다른 어플에서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내 어플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허용하게 길을 하나 열어주는 거라고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어요. 자, 먼저 URI라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되는데, URI, 얘가 데이터베이스의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웹상에서 URL 있죠, URL. 주소죠. 그 서버가 있는 주소, IP 주소를 말하죠. URI는 정보가 있는 주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보가 있는 주소는 주소를 이름을 정할 때 사용자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두 어플 간의 데이터베이스를 교류하기 위해서 두 어플 간의 상호 간의 약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트링으로 쭉 이렇게 나열하면 되는데, 처음에 컨텐츠 땡땡 슬러시 이거는 이게 URI입니다 라고 하는 그냥 사전 고정적인 값이에요. 네임스페이스 값이라고 해서 그냥 고정적인 값입니다. 무조건 URI 값은 이렇게 컨텐츠 프로바이드에서 사용하는 URI 값은 이렇게 컨텐츠 땡땡 슬러시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일단 다음에 authority 있어요. 이건 제공자 표시인데, 제공자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제공자 이름을 적습니다. 근데 유니크해야 되겠죠. 값이 중복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다 패키지명을 우리가 쓰곤 합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거 대입했고요. 그 다음에 슬러시. 자, 패스는 데이터가 있는 경로예요. 경로. 데이터가 있는 경로. 멤버 인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상의 경로예요. 그래서 어디선가 어떤 요청이,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게 컨텐츠에 그 다음에 컴에 이그젠플 안드로이드 27 언더바이가 해갖고 멤버 인포 프로바이더에 어디 멤버 인포라는 데이터를 달라고 하면 이 컨텐츠 프로바이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컨텐츠 프로바이더 내에서 동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도 컨텐츠 프로바이더 이 동작을 하려면 외부에서 뭔가 들어왔을 때 얘한테 신호를 줄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매니페스트에다 등록을 해줍니다. 매니페스트에다가 액티비티처럼 이렇게 멤버 인포 프로바이더 어디 있어요? authorities에 해갖고 com.example 안드로이드 27 EX1에 멤버 인포 프로바이더라고 등록을 해줬습니다. 등록을 해줬기 때문에 어디 다른 곳에서 com.example 안드로이드에서 쭉 해서 멤버 인포라는 그 경로를 가지고 이 제공자가 갖고 있는 어떤 정보를 주세요? 어디 있죠? 멤버 인포라는 경로를 주세요, 정보를 주세요 하면 이 매니페스트가 캐치를 딱 해서 내가 그 정보 갖고 있어. 그래서 여기 있는 로직이 수행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게 URI 매처라는 클래스를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URI 매처를 보면은 스태틱으로 이렇게 변수를 쭉 매처하고 add URI 두 개를 지금 넣어주고 있는데요. 차이점은 뭐냐면 authority하고 제공자하고 패스까지만 주고 그 다음에 info 5를 줬어요. 1이에요. 이렇게 주면 이 멤버 인포에 해당되는 모든 데이터를 다 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에스테리크 찍었어요. 그러면 특정 한 개의 정보만 준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면 뭔가 정보가 이제 들어와요. 좀 이따 코드 보시면 알 겁니다. 정보가 들어올 때, 요청이 들어올 때 info all로 들어온다. 그러면 1로 들어온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모든 정보를 다 주면 되고요. 얘가 2이면 한 개의 정보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QL 데이터베이스 DB로 했고요. 얘 여기서 생성 이제 오픈했네요. 온크레이트에서. 자,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메소드가 쫙 나와요. 메소드가 나오는데 얘는 그냥 쿼리, 일반적인 쿼리입니다. 그래서 셀렉트 할 때는 얘를 써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올 때 얘를 요청을 한다. 그러면 이 메소드가 호출되면서 커서 셀렉트 해서 셀렉트 결과물 커서를 반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쪽에 있는 내용은 SQL 문이니까 여러분들이 설명 안 해도 좀 어느 정도 아시리라 생각을 할게요. 시간상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getType, URI의 타입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여기서 요청 정보가 들어올 때 info all이냐 info one이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info all이면 이렇게 멤버 전부다.
그죠? 어떤 정보를 전부 다 리턴 해줄 수 있고요. 다음에 한 개만 들어요. 한 개 정보만 달라. 그러면 아이템이 아닌 디렉토리의 멤버를 우리가 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인서트가 있어요. 인서트 데이터 넣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SQL 쿼리이기 때문에 설명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뭐 굳이 설명하면 DB에 인서트를 하는데 멤버 테이블에 밸류즈 여기서 들어온 밸류즈를 이용해서 인서트를 한대요. 근데 넣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델리트 구문입니다. 델리트 구문도 마찬가지로 쿼리문화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스트링 버프에 델리트 프롬 멤버로부터 뭔가 델리트를 하죠. 한 사람이면 특정한 정보 한 사람 요청이 됐으면 그 척봉 웨어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URI 매치 URI가 info 1이면 where UID가 get pass 세그먼트에서 첫 번째 URI의 첫 번째 값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거 플러스 되겠죠. 이제 그러면 delete from 멤버로부터 delete 하는데 이 조건에 맞는 거를 실행을 하겠죠. 그러면서 쿼리 질의하고요. 다음에 업데이트 데이터 업데이트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텐츠 프로바이드는 우리가 컨텐츠 프로바이드를 상속받은 다음에 메소드 onCreate, query, getType, insert, delete, update의 메소드를 다 오버라이드 해서 그 안에 내용을 여러분이 채워 넣으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URI를 이렇게 상호 약속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정보를 요청한다고 약속을 해 놓은 값을 상수 표기하듯이 지정해 놓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얘를 갖다가 이제 설치를 이제 해볼게요. 여기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27 언더바 2 언더바 exe1을 설치를 했습니다. 자, 설치해서 인서트 했어요. 네, 오케이 됐네요. 자,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전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알아본 내용이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어플 누가 27 언더바 2 언더바 exe2가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헷갈리니까 이걸 좀 지울게요. 앱을 하나 지우는데 한참 걸리네요. 에뮬레이터라고 그랬죠. 예, 다 지워졌고요. 자, 보시면 이제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27 언더바 2 exe1 얘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를 이제 설치할 거예요. 얘는 갖다 그 컨텐츠 프로바이드를 제공하는 녀석은 위쪽에 있는 거고 지금 얘는 그냥 그 컨텐츠 프로바이드를 통해서 가져간 거기 때문에 이런 제공자라든가 그죠? URI 값만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패스 갖고 있고요. 그래서 URI 두 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멤버 전부 다 가져오는 거, 특정 멤버 가져오는 거. 그래서 UID를 뒤에다 하나 붙여줬어요. GHI 값이 있는 거. 아이디가 GHI인 녀석만 하나만 가질 때는 얘를 쓰고요. 그죠? 그리고 멤버 전부 다, 회원 멤버 전부 다 가질 때는 얘를 쓴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뭐 버튼 쭉 나열되어 있는 거 똑같겠고요. 그래서 인서트 버튼 하면 여기서 이 어플에 27 언더바 2 ex1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요 값을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겠죠. 제공자 갖고 있고 패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컨텐츠 리졸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얘를 통해서 얘는 얻는 건 객체를 초기화시키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액티비티에서 그냥 get 컨텐츠 리졸브 하면 바로 컨텐츠 리졸브 구해집니다. 이렇게 구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실제로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여기 나오죠. 컨텐츠 리졸브 인서트 다음에 컨텐츠 URI 멤버 얘가 누구예요? 위로 가보시면 얘죠. 멤버 전체를 다 구해오는 그런 경로 URI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멤버 전체를 다 우리가 구해올 수 있다는 거 되시겠죠? 그래서 얘는
전부 다 구해 온 거니까 그 데이터를 전부 다 가져온 거예요. 가져와서 나는 홍길자 GHI789를 인서트 하겠다는 얘기예요. 되시겠죠? 다음에 델리트예요. 델리트는 한 사람만 지우죠. 한 사람만. 즉 데이터 테이블에서 하나의 값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멤버스가 아니라 멤버니까 얘겠죠. 멤버로 이렇게 UID 정해준 GHI로 정해준 값을 가지고 URI 값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다음에 업데이트도 마찬가지겠죠. 멤버로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셀렉트 전부 다 대원 데이터가 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멤버스로 접근을 합니다. 되시겠죠. 그리고 한 사람만 필요해요. 그러면 멤버로 접근을 했고요. 요 안에 있는 내용은 마찬가지로 SQL 문하고 똑같이 SQL은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응용 프로그램이나 그 데이터베이스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안드로이드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 생각하고 별다른 리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얘도 실행을 시켜 볼게요. 실행을 시켜서 자, 안드로이드 폰에서 실행이 됐습니다. 자, 인스톨이 되고 있고요. 화면이 리플레시 되고 있나봐요. 나오네요. 자, 어쨌든 됐고요. 자, 여기서 셀렉트 한번 해볼까요? 셀렉트 올 하면 예, 나오겠죠. 홍길동, 홍길순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 다음에 셀렉트 원 해볼까요? 없네요. 그죠? 데이터가 없나봐요. GH하고 없는 거고 업데이트 하면 셀렉트 올. 예. 델리트 셀렉트 올. 델리트 할 때 공부 잠깐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델리트 멤버 GHI만 삭제하도록 멤버를 호출했네요. 그러니까 GHI가 없나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삭제를 하긴 했는데 델리트 삭제했는데 삭제한 게 결국 없겠죠. 그래서 그 문구는 나올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27 언더바 2 EX1과 2가 EX2가 있는데 EX1에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그죠? 얘는 누구 거 EX1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얘가 컨텐츠 프로바이드를 제공하고 있고 얘는 얘 DB를 가지고 셀렉트도 하고 업데이트하고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얘는 자체적으로 DB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죠? 자, 컨텐츠 프로바이드는 API는 몇 개 안 돼요. 사용하는 방법은 컨텐츠 프로바이드 상속받아서 만들면 되고 각 메소드들 다 오버라이드 해서 여러분이 정의를 해 놓으면 됩니다. 정의할 때 마음대로 정의하면 안 되겠죠. 다른 어플을 만드는 개발자하고 코어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해서 정확한 약속하에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어플에서도 컨텐츠 리졸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바로 접근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 조금 사전에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URI 패스,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제공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UID, ID 값 하나만 갖고 올 때 ID 값은 뭘로 할 것인지 이런 거 설정할 값들이 좀 많이 있겠죠. 물론 매니페스트에다가 리시브, 프로바이더 등록해 주는 것도 꼭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래서 CP 같은 경우에 컨텐츠 프로바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꾸 써보고 테스트를 많이 해보셔야지 여러분이 실무에서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쭉 해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마치고 여러분들이 강의 끝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방법하고 컨텐츠 프로바이드 이용해서 타 앱에서 내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방법 한번 쭉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거로 또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